네,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.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. 네, 작년 말에 1금융권인 은행부터 2금융권인 저축은행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소위 특판이라고 하는 예금 상품이 쏟아진 일 기억하실 겁니다. 올해도 금융회사들이 수신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경쟁하는 분위기가 다시 연출되고 있는데 그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정책금융부 이수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이 금융권 예적금 금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? 네, 저도 지표를 보다 좀 놀랐는데요. 올해도 약간 예적금 금리가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새마을금고를 좀 먼저 들여다보면요. 이게 가장 주변에 많이 보이는 쪽이라 가지고 좀 지역 친화적인 곳이긴 한데 네. 이게 충청권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달까지 한 12% 정도의 연 특판 적금 금리를 제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서울에서도 보면은 이제 한 10.5% 수준의 특판 적금을 제공한 곳도 있었고 네. 이게 뭐 인천이나 천안 이런 데도 10%대까지 좀 특판 적금을 제공을 했습니다. 네. 이 외에도 뭐 9%, 7% 이렇게 또 많이 있는데 이게 특판 상품이어가지고 이게 적금으로 따지면은 예금 금리로 보면 한 6%에서 7% 정도 되는 금리입니다. 그래도 높네요. 네네. 그래서 네네. 그냥 애초에 두 자릿수라 가지고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네네. 이게 새마을금고는 아무래도 좀 개별 금고의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금리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판식으로 한정적인 상품으로 고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. 새마을금고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네요. 네, 새마을금고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이 네네. 외에도 또 은행이나 저축은행들도 좀 고금리 상품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우선 저축은행을 보면은 이제 27일 지난주 금요일자로 가장 높게 좀 1년 만기 기준 최고대 금리로 한 4.5% 수준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네. 이게 예금으로는 그 정도인데 적금으로 보면 5% 넘는 수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저축은행 못지않게 높은 금리를 주는데요. 네. 1년 만기 최고은행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SC제일은행이 지금 4.35% 정도 주고 전북은행도 4.15%까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주요 시중은행이라고 불리는 뭐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 이런 데도 4% 정도 수준의 최고우대 금리 정기 예금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적금으로도 봐도 지방은행에서는 최고우대 금리 기준으로 8% 정도도 금리를 제시하고 있고 네네. 이게 정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좀 조건부식으로 좀 어떤 트리거가 맞으면 주는 금리도 한 10%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그 뭐 월급을 급여 이체를 네네, 한다든가. 한다거나 무슨 뭐 트리거가 좀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네네네.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은행들의 적금 수준도 한 4%에서 5% 중반 수준까지로 네.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고 우대 금리를 못 받아도 뭐 그래도 대략 4%대는 준다는 그 거네요. 정도 내외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네네. 최고 그 금리 트리거가 있어도 하나당 뭐 0.1, 0.3 이 정도씩이어가지고 네네. 일단 기본 금리 자체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. 예. 네,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은행권 금리가 다들 높은데 이게 예금 금리의 추이를 좀 보더라도 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최고대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6월 말,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게 3.65% 정도였는데 네. 이게 7월까지도 3.65%로 동일했어요. 네. 8월도 3.68% 정도로 조금밖에 안 비슷한데 올랐네요. 네. 근데 이게 9월부터 조금 빠르게 아.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. 예.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3.79%까지 올랐고 이게 저번 주 금요일자로는 3.87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네, 그리고 저축은행 업권도 상황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네. 뭐 같은 시기대로 6월 말에서는 3.96% 정도, 네. 그리고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4%를 넘어서 4.03, 네. 그리고 8월 말까지도 4.1 정도로 이제 0.1% 포인트 내외로 이렇게 살짝 움직이다가 네. 9월 달부터 보면은 9월 말에 4.19%로 좀 갑자기 튀고 10월 20일까지도 4.24%까지 오르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는 4.15 정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. 네네네. 네, 이렇게 좀 금리가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뭐 예금이나 적금 규모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. 네. 저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은 예금 규모가 그러니까 정기 예금 기준으로 6월 말 822조 원에서 네. 9월 말까지 842조 원으로 약 20조 원 가량 늘었고 네. 적금 상품도 보면은 40조 원에서 43조 5천억 원으로 33조 5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네, 뭐 살펴보기도 했지만 지난달 그러니까 9월부터 예적금 금리가 빠르게 올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.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수신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?
네, 가장 기본적으로 9월부터 이제 좀 시장 금리가 약간 좀 불안정하긴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. 이게 작년에 가입했던 예적금 금리가 높았던 게 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뭐 저희도 그렇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예적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1년을 만기로 많이 들잖아요. 정기예금은 그렇죠. 네네, 정기예금을 그렇게 많이 드는데 이게 작년에 높은 금리 때 말 가입했던 1년 예금 금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뭐 9월, 10월, 11월부터 오니까 이게 은행들에서도 이제 한 뭐 8월, 9월부터 좀 준비를 천천히 하고 이 자금을 좀 다시 예치를 하게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자랑 함께 받은 돈을 네네. 그 은행에 다시 예금하게끔 유도한다 이런 네네, 거죠. 그런 네. 개념이 큽니다. 이게 5대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요. 정기예금 규모가 이제 작년 8월 말 729조 원이었어요. 네. 근데 이게 9월 달에 760조까지 올랐고 오. 11월에는 827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. 네. 이게 8월 말에 729였는데 8월에 네. 827조까지 하면서 거의 석 달 만에 100조 원 가량이 몰린 셈이거든요. 작년에. 네네, 작년 기준입니다. 그리고 저축은행도 작년 8월에 117조 원에서 11월에 121조 원까지 4조 원 정도 늘었고요. 네. 새마을금고도 이제 8월에 238조 원에서 오. 거기는 좀 더 길게 뭐 12월까지도 한 251조 원까지 이렇게 다들 늘게 됐습니다. 네네. 이렇게 뭐 석 달, 넉 달 만에 100조 원 가량 넘는 자금이 좀 단기간에 들어왔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1년 만기가 되면은 단기간에 또 빠질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. 그렇겠죠. 네.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를 다시 높이게 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이 만기가 되면서 네. 이자까지 받고 좀 목돈이 생겼으니까 아 이거를 어디다 둬야 될지 하고 또 고민을 할 시기가 오고 네.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을 좀 가기 마련이잖아요. 아, 그렇겠죠. 네, 그래서 은행들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건데 네.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시중은행보다도 저축은행 같이 좀 이금융권 쪽이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겁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아까도 뭐 저축은행은 4% 금리가 되는 게 조금 더 빨랐는데 아. 이렇게 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리고 조금 네.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두 자릿수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. 네. 그렇게 금리를 주는데 이게 요즘 같이 보면은 또 금리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쉽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을 하기가 또 편하게 그렇죠. 있어가지고 은행들이 이렇게 좀 경쟁을 하게 되는 게 좀 강화되는 겁니다. 그래서 네네네. 좀 바로바로 이게 금리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이게 뭐 어디 가입했다가 여기가 좀 더 주네 하면 해지하고 또 바로 가고 이런 그 식으로 정도입니까? 네네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툭툭툭 하면 바로 되니까 네네. 그래서 좀 경계감이 컸다고 제가 좀 들었긴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인터넷 은행 중에서도 좀 뭐 파킹 통장에 이제 가입 한도를 좀 늘려가지고 자금을 좀 끌어모으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네. 지방은행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만기가 돌아온 상품을 다시 가입하는 조건을 제공하면서 그때 우대금리를 주는 그런 데도 좀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방금 파킹 통장이란 건 어떤 겁니까? 네, 파킹 통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십 출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금은 이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네. 1년이나 뭐 반년 이렇게 돼 있는데 파킹 통장 그냥 수시로 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에도 좀 금리를 더 줘가지고 약간 아. 그 살짝 주차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해서 파킹 통장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. 네네. 지금이야 이제 예금 재예치 때문에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설명인 거고. 네네. 그러면 이게 작년에 금리 경쟁이 있었던 건 왜 그런 겁니까? 네, 작년에도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좀 저희도 많이 다룬 주제기도 한데 작년에 이제 그 채권 시장에서 좀 자금 경색이 좀 이맘때쯤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막 작년에 주말에 막 당국에서 회의하는 거 따라가서 뭐 자료 보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는데 네. 이게 자금 시장이 경색하는 상황에서 은행 같은 경우는 또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채들이 좀 자금 시장의 블랙홀 역할을 해가지고 은행채로 자금이 쏠리게 된 지적을 받았습니다. 네네. 그래가지고 뭐 발행이 그때 당시 좀 제한 당국에서 발행을 좀 자제해달라 자제령을 좀 내리기도 했고 네.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이 경색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채권 시장에서 좀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. 회사채로 조달을 해야 네네. 되니까요. 네. 근데 금리도 오르고 한데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좀 대출을 받게 돼요. 아.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게 되면은 은행들이 아무래도 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예금이랑 대출에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규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뭐 예금이나 그런 유동성 조달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겁니다. 그렇다 보니 아까 은행채는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. 그 다른 조달 수단이 은행 예금 금리가 크게 뛰게 된 거고요. 음. 근데 이게 뭐 정부와 당국의 대응으로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긴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최근까지도 그렇게 크게 막 이슈는 없었는데 이제
작년에 돌아온 만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은행들이 다시 금리 경쟁에 붙게 된 셈입니다. 네,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적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? 네, 일단 예금 금리라는 게 어쨌든 조달의 은행의 자금 조달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네. 다른 조달 비용이 좀 늘어나게 돼요. 그러니까 뭐 저희가 체감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될 수도 있는데 네. 은행들이 그 코픽스라고 해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산정하는데 거기에 뭐 양도성 예금 증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채 그리고 뭐 정기예금 이런 게 다 산정이 되는데 코픽스를 기준으로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대출 금리가 좀 기본적으로 오르게 됩니다. 아, 그리고 은행이 아까 기본적인 그 조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본 단이 좀 높아지게 되면은 뭐 저축은행이나 카드 캐피탈 같은 좀 이금융권의 조달 비용이 좀 더 오르게 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뭐 투자자나 자금을 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신용도가 이렇게 높은 은행이 금리 이 정도 주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여리한 신용 등급을 가진 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조금씩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. 네네. 은행이 이제 예금 금리를 너무 높이면 뭐 시중 자금이 뭐 은행으로 쏠리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이 정부에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나쁘지 않다는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작년과 다르게 기준금리가 좀 올라갔는데요. 네네. 이게 한국은행이 좀 작년부터 기준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5월달 정도 보면은 이제 1.75%였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7월에 2.25, 8월에 2.5%, 뭐 10월에 3% 이렇게까지 올라줬는데 당시 예금금리가 보면은 4%, 5% 넘어서 저축은행 뭐 6%까지 간 데도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예금이랑 기준금리 차이가 좀 커졌다는 얘기인데 네네. 이게 달리 말하면 금리를 조금 더 주면서까지도 자금을 끌어모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네. 지금 3.5% 정도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뭐 5대 은행 기준으로 최고 5대 금리로 4% 정도고 근데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3.5%랑은 뭐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 뭐 트리플 A급 은행채 금리도 이제 1년물 기준으로 4%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. 근데 이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지만 않으면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이런 수준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